자, 우선 변제표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됐나요? 자, 우선 변제표는요. 자, 먼저 대항 요건 줄 것이고, 대항 요건요. 두 번째 끝에 확정일자 줄 것이고,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 줄 것이고, 그 다음에 경매, 두 번째 끝에 경매, 세 번째 줄에 공매, 그 다음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 줄고요. 임차주택, 그래서 대지를 포함한다 그랬죠?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맨 끝에 줄 우선하여, 우선 동그라미, 보증금을 변제할 때 변제 동그라미, 권리할 때 권 동그라미, 우선 변제권이라고 얘기해. 우선 변제권, 이렇게. 그럼 우선지 아시겠죠? 이것을 우선 변제권,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요. 여기서 뭐를 하냐면, 우선 변제적 효력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선 변제적 효력. 됐나요, 지금요? 자, 그럼 보면, 우선 변제권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 2번 보세요, 2번. 확정일자의 규정 취지라고 돼 있죠? 확정일자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죠? 두 번째 줄. 보증금의 액수를 사후에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는 거예요. 그걸 확정일자. 시험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확정일자가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확정일자 부여기간이죠? 우리가 이제 주택하고 상가가 다르죠? 주택은 온 동네에서 다, 온 동네. 온 동네는 어디를 얘기해요? 뭐죠? 주민자치센터라든가, 그 다음에 법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등기소라든가, 공증인 사무소라든가 다 한단 말이죠. 그런데요, 상가에서 확정일자는 어디서 하죠? 관할 세무서에서 한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확정일자 부여기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다른 건 다 놔두고, 구조 봐봐. 구조 밑에 구조. 확정일자 정보는 몇 년간 보관한다? 20년간 보관을, 20년간. 그래서 보존기간이 만료된, 정보는요, 어떻게 한다? 보존기간이 만료된 해에 다음에 3월까지 삭제한다. 이건 중요하지 않는데, 20년간 보존해요. 몇 년 단위로 작성한다? 몇 년 단위로? 1년 단위로 작성해요. 1년 단위로. 알겠죠? 그 다음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이죠? 여러분 얘기 한번 봐봐. 그럼요, 내가 임차인인 경우가 있고, 내가 아직 임차인이 아닌 경우가 있죠. 그럼 내가 지금 현재 임차인이다. 그럼 그걸 뭐라 한다? 줄거. 그래서 이해관계에 있는 자, 이렇게. 이해관계에 있는 자는 두 번째 줄은 확정일자 부여기간에 뭐라 한다? 두 번째 줄 끝에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럼 이건 뭐죠? 이런 봐. 갑이라는 사람의 건물이요. 3층짜리 건물인데 임차인들이 지금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보증금이 얼마인지 월세가 얼마인지 모르겠단 말이죠. 나 혼자 봐있을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 건물은 한 4억짜리 정도 되는데 보니까요 2억 8천이요. 채권 채굴이 2억 8천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두 집이 지금 이미요 보증금을 주고 월세를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보증금이 얼마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하다 깡통주택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러한 정보를 요청해 달라고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또 만약에 재계약을 하게 되죠. 재계약을 할까 말까, 계속 살까 말까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얼마에 사는지 물어보면 안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확정일자 부여기간을 가서 그런 내용을 좀 알려달라 이 말이죠. 그런데요, 보면 밑에요, 시행령 6조를 봐봐요. 거기 보면 임대차 계약을 뭐 하려고 하는 자, 체결하려고 하는 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체결하는 자를 어떻게 돼요? 누구의 동의? 임대인의 동의.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이죠. 이제 이것도 봐야 돼요. 이게 주택임대차는요, 한번 설명 안 하면 진이 빠져가지고요. 지금 봐봐. 여러분요, 눈 뜨고 계시죠? 네. 오케이. 우리가 여러분요, 먼저 이제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죠. 우선 변제권. 우리가 보증금을 배당받을 때 어떻게 받으면 맞죠? 매각대금이죠. 여러분요, 매매대금은 절대로 아니에요.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다른 거 다 빼고, 먼저 뭘 받는다? 최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을 먼저 받고, 변제권, 그 다음에 뭘 받는다?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으로 받는 거예요. 우선 변제권, 이렇게. 그러면 자, 어떻게 하냐? 이렇게요. 이렇게 값이 있고, 여기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고, E가 있고. 너무 많이 하면 눈 아프니까, 이렇게만. 여기에 이 사람 누구다? 이 사람 저당권. 이 사람은요, 이 사람 임차인. 이 사람은 전세권. 이 사람은요, 임차인. 이 사람도 임차인이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얼마냐? 여기는 1억. 여기는요, 9천. 여기는요, 1억. 여기는요, 8천. 여기는요, 1억 2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전입 신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확정일자도 받았어요. 확정일자요. 여기 임차인은요, 임차인은 뭐다? 여기서 전입 신고만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세권자는요, 등기를 했고요. 이 사람은요,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확정일자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요, 등기를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선 변제 효력을 할 때는 항상요, 경매대금이에요. 매매대금 안 돼. 매각대금. 경매대금에서요, 여기서 우선 변제권이 있잖아요. 우선 변제권 있고, 뭐가 있다?
최우선 변제권이 있잖아요. 최우선 변제권. 그럼요,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이렇게요. 최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은 뭐가 있죠? 우선 변제권은 먼저 대항 요건. 항상 기본이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 대항 요건. 다른 말로 뭐가 있어야 돼? 전입 신고가 있어야 돼. 전입 신고. 대항 신고죠? 그럼 여기는 뭐를 해야 돼요? 확정일자. 확정일자. 여기는요, 확정일자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뭐가 있어? 뭐가 돼야 된다? 소액이 돼야 된다. 소액. 이게 중요하죠. 됐죠, 지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뭘 하냐면 여기서 이것을 배당표라고 그래. 배당표. 아주 중요해. 배당표. 좀 이따 나와. 배당표로 작성을 하는데요. 그 배당표라면 1번, 여기요 2번, 여기요 3번, 여기요 4번 이렇게.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경매 같은 거 딱 보려면요. 그 경매에서 경매할 때 필요한 서류들이 있거든요. 거의 뭐 한 3, 40장 돼요. 알죠? 경매할 때 필요한 서류. 그런 것들이 이제 서류만 이렇게 쭉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막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서류를 그 한번 좀 나중에 공부가 강의 끝나잖아요. 끝나면 제 차에 있는데 서류 같은 거 이거 하나 복사해가지고 그 서류만 또 봐도 아, 경매할 때 그 말이 그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 서류가 뭔지 모르겠어. 근데 그 서류를 보면 아, 그때 했던 게 그 말이 그 말이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데 우리가 눈에 보지 않고 서류 같은 걸 보지 않고 지금 막 강의를 하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알겠죠? 그럼 보면 배당표가 되어 있으면 먼저 이제 경매 대금에서 나눠가는 거죠. 그럼 먼저 뭘 뺀다? 최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를 먼저 뺏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최우선 변제는 소액이죠. 소액이 누군가를 먼저 찾아야지. 여기 어디다? 여기 9천이네. 여기 임천, 여기 얼마? 8천이네. 두 개가 소액이죠. 그래서 소액이니까 여기서 이제 빼야죠. B가 얼마 받아? B가 9천만 원이죠? 서울시니까 얼마 받아? 3,400. 그래서 B는요, 3,400을 받지 못해요. B는 3,400의 소액을 받지 못해. 왜 못 받죠? 내가 몇 번 얘기했어. 주택임대 저는 전입신고 우선 깡이라고. 혹시 기억 안 나세요? 아, 나요? 참 다행이에요. 알겠죠? 그럼 전입신고가 있어 없어? 그럼 여기 봐봐. 우선이든 최우선이든 일단 대항요건 전입신고는 있어야 된다니까.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보호 못 받아. 전입신고 없으면 깡이에요. 알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8천이죠. 소액이죠. 서울에서. 뭐가 됐어? 신고가 됐죠. 그러니까 여기 D는요 3,400을 받는 거예요. 3,400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전입신고 돼 있네. 전입신고. 그러니까 여기요 E는 얼마 받아요? 3,400 받아 못 받아? 왜? 여기 소액이 아니니까 이제 이렇게 나와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먼저 전입신고 돼 있나 보고 그 다음에 소액인가를 봐야지. 자, 됐죠? 그래서 1번만 최우선 반죠. 그러니까 최우선이 이제 끝났어. 그 다음 뭘 받는다? 우선 변제라고 가. 우선 변제. 알겠죠? 그러면 A는 얼마 받아? A는 얼마 받아? 두 번째 A는 저당권은 얼마 받아? 1억을 받죠. 그 다음 B는 확정일자 했으니까 얼마 받아? B는 얼마 받아? 확정일자 했으니까 얼마 받아? 9천 받아 못 받아? 왜? 내가 지금 몇 번 얘기했어. 전입신고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 주택은. 전입신고 있어 없어? 그래서 못 받아, 이 사람은. 2번이어도. 그 다음에 3번 C가 얼마 받아? 1억 받아, 전세권자가. 그러면 여기 D는 얼마 받아? D는 아까 3,400 받았죠? 나머지가 얼마죠? 나머지가 얼마? 8,000에서 3,400 얼마다? 4,600이죠? 4,600을 받아 못 받아? 받아 못 받아? 지금 우리 우선 변제하고 있죠, 우선 변제. 우선 변제는 대항력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가 있어야 돼. 이 사람은 전입신고는 있는데 뭐는 없어? 그래서 못 받아.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누가요? 이 사람은 돈 받아 못 받아? 이는 돈 받아 못 받아? 얼마 받아? 얼마? 1억 2천 받는다 이 말이야. 돈이 있다 한다면 1억 2천 받아. 1억 2천이니까 우선 변제로 최우선을 못 받아. 우선 변제는 받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이 사람은 그냥 9천 못 받아. 이 사람은 얼마나 못 받아요? 4,600을 못 받아. 만약에 남은 돈이 있다 그러면 또 채권에게 비례해서 받아가죠. 둘 다 똑같이 채권자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 여기는 최우선 변제죠. 최우선 변제를 받고 그 다음에 이거는 우선 변제를 받는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지금 아시겠죠 지금? 그걸 하려면 이 말을 지금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연상을 외치는 것은 그러면 우선 변제를 할 때 우선 변제를 할 때 저당권자가 먼저냐 임차인이 먼저냐 이걸 또 알아야 되잖아요. 우선 변제할 때. 그럼 우선 변제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걸 또 알아야죠. 그 우선 변제는 뭐냐면 이런 것이죠. 주택 인도 플러스 전입신고.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와? 대항력이 나와. 대항력하고 여기서 뭐가 나와? 확정일자.
확정일자, 확정일자 이렇게. 알았죠? 그래서 주택에 인도하고 점입신고죠? 주택에 인도하고 점입신고 이렇게 대항력이죠? 여기는 뭐가 확정일자 이렇게, 확정일자 이렇게. 이런 점 됐나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요. 여기 주택에 인도 점입신고하고 대항력. 여기 확정일자 이렇게 되죠.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지금?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면 여기 대항력이고 여기는 확정일자 이렇게 되었으면 이 두 개를 비교해. 비교해가지고 비교해가지고 뭐 하죠? 늦은 쪽, 늦은 날을 기준해. 늦은 날을 기준으로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늦은 날. 어디가 더 늦어요? 알 수가 없죠. 그러면 또 우리 똑같죠? 아까 했었어. 같은 날? 그러면 누가 빨라? 확정일자 빠르고, 확정일자고 저당권은 그날 효력이 있고 대항력은 그 다음 날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요, 여기서 보면 2월 1일 9시. 그 다음날 2월 2일 그 다음날 9시. 이 딱 두 가지라니까. 같은 날이냐 그 다음 날이냐. 그렇죠? 같은 날 그러면 누가 빨라? 확정일자가 빨라. 왜? 여기는 2월 2일 0시. 여기는 2월 2일 0시니까. 그 다음날 확정일자 누가 빨라? 그 다음날 확정일자 누가 빨라? 대항력이 빨라. 이걸 그냥 감각적으로 잘 안 돼요?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럴 수 있어. 알겠죠? 우리가요, 압력밥솥 운전면허는요,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아주 베테랑인데요, 그럴 수 있죠. 자, 이런 보면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는 대항력하고 확정일자 중에서 확정일자 빠르죠? 대항력이 늦죠? 여기는요, 대항력하고 확정일자 중에서 확정일자가 더 늦죠? 그러면 늦은 날을 기준으로 우선 변조건이 발생해요. 우선 변조건을 뭐다? 여기는 언제요? 2월 2일 0시를 기준으로. 여기는 언제요? 2월 2일 9시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확정일자 날짜를 기준으로. 여기는 대항력 날짜를 기준으로. 그러면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나와. 전입신고라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하면은 대항력이 발생한 것과 동일하게 우선 배조건이 발생한다. 알겠죠? 전입신고라고 그 다음날 확정일자를 하면 확정일자일을 기준으로 우선 배조건이 발생한다. 이거 어쩔 수, 이걸 여러분요, 이해를 해야 돼. 아까 우리요, 대항력하고 얘기했죠? 전입신고하고, 그 다음에 저당권 등기가 같은 날이다. 누가 빨라? 저당권이 빨라. 그 다음날 저당권 등기다. 누가 빨라? 대항력이 빨라. 같은 날 확정일자다. 누가 빨라? 확정일자가 빨라. 그 다음날 확정일자다. 누가 빨라? 대항력이 빨라. 그런데 우선 배조건은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늦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이것만 딱 머릿속에.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럼요. 자, 그럼 기억 한번 봐봐. 기억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 딱 하기.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 두 번째 줄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 두 번째 줄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이렇게. 그럼 그렇게 지금 되어 있나요? 그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요, 우선 변조건은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우선 변조건은 대항력 날짜와 마찬가지로, 그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을 기준으로 발생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근데 그 옆에 대항력권을 갖춘 후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대항력권을 갖춘 후 확정일자. 그럼 누가 빨라? 대항력권이 빨라. 확정일자가 늦어. 그럼 언제 기준으로? 확정일자를 받은 날부터 우선 배조건이 발생한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해됐어요 지금? 아니 이해됐다고 얘기 좀 해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얘기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을 얘기한다. 자, 그럼 니은 한번 볼까요? 니은요? 니은. 주택임대보호법상 우선 변조권을 가진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만 줄고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만을 양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만을 양수. 이 사람은요, 맨 끝에요. 우선 변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이런 우선 변조권은 봐봐. 우선 변조권 그럼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 확정일자가 있어야 돼. 확정일자가 어디다 확정일자를 받아? 계약세자 받잖아, 계약세자가. 그런데요, 봐봐. 이 사람이 임차인인데요, 내가요, 보증금만 내가 넘겨받아서 보증금만, 내가. 그러면 나는 임차인이다, 아니다? 아니죠. 계약서가 있어, 없어? 없어. 확정일자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보증금만 넘겨받은 사람은 우선 변조권을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해야지.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면 내가 임차인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몰라도 보증금만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디귿. 디귿은요,
주택임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배정권의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우선배정권을 행사하여 우선배정권을 선택했다. 줄과 우선배정권을 선택해서 제1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었던 때에는 거기까지 줄고, 우선배정권을 행사하여 제1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었던 때에는 맨 끝에 그 밑에 좀 맨 끝에 가운데 제2경매절차에서 우선배정권에 의한 배당을 받을 수가 없다. 줄 그었어요? 제2경매절차 여기서 봐. 이 말은 뭐냐면, 자, 여러분요, 보증금을 언제 받죠? 보증금을 언제 받는 거예요? 보증금은 언제 받아요? 보증금은 임대차가 뭐가 돼야 돼요? 종료가 돼야 되죠? 종료가 되면 갑은 을한테 보증금을 반환하고요. 보증금, 을은 갑한테요, 목적물을 뭐 한다? 인도해야죠. 인도. 그러면 이 두 가지는 무슨 관계다? 동시행이죠. 종료가 돼야 돼. 그런데 이 임차인 우리는, 저당권이나 전세권 같은 경우는요, 당연히 배당을 해주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해줘. 그런데 저당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지연이자 이런 것도 다 보호가 되지만, 배당 요구하지 않으면 거기서 등기된 부분에서만 보상을 받죠. 알겠죠? 그런데요, 원칙적으로 임차인은요, 배당 요구 채권이에요. 배당 요구를 해야 돼. 가만히 있으면 배당 안 해줘. 배당 요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배당 요구란 말이 무슨 말이죠? 배당 요구한다는 것은 보증금을 뭐래라? 보증금을 반환해달라 이 말이잖아요. 그럼 보증금을 언제 반환한다? 보증금은 임대차가 뭐가 돼야 돼? 임대차가 종료가 돼야지 보증금을 반환할 거 아니에요.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임차인은 보증금을 배당을 요구해야지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전세권이나 저당권은 이 권리가 소멸하죠. 그러면 당연히 배당을 해줘요. 등기부에 등기가 돼 있으니까. 그런데 임차권은 임대인과 임차인 두 사람만의 계약서로 작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임차인은 우선 배제나 최우선 배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당 요구를 해야 돼. 그럼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그 배당 요구를 한단 말은 내 보증금 반환해달라 이 말이죠. 그런데 보증금을 언제 반환하냐? 임대차가 종료해야 반환한다고. 그러니까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다는 말의 뜻은 뭐냐? 그 말의 뜻은 임대차 종료다 말이죠. 다른 말로 임대차 해지 통고다 이 말이죠. 임대차를 해지한다 이 말이에요. 나 집주인 바뀌었으니까 중간에 돈 받고 나갈래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차 해지 통고랑 마찬가지야. 그럼 임대차 해지 통고가 돼가지고 그러면 임대차가 종료됐으니까 보증금을 반환해달라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적물을 뭘 해야 돼? 인도를 해야죠. 그래서 그러면 또 뒤에 좀 이따 나온단 말이죠. 임차인이 경락되면서 보증금을 배당받기 위해서는 목적물을 뭘 해야 돼? 인도를 해야 돼. 근데 참 웃기죠. 그러면 인도라면 봐. 내가 을이 이 집에 살면서 기간이 끝났다고 해봐. 그럼 내가 집주인한테 물건 넘겨주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갑한테 돈 받으면 되죠. 그런데 이 집이 지금 경매가 됐잖아요. 경매가 됐으니까 경매대금을 누가 가지고 있죠? 경매대금을 누가 나눠주죠? 법원에서 나눠주잖아. 법원이 경매대금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법원이 배당금을 준다. 배당을 준다는 말은 보증금을 반환한다 이 말이잖아요. 법원이 보증금을 반환한단 말이죠. 그러면 법원은요 어떻게 한다? 갑의 입장에서 갑을 대신해서 법원이 물건을 인도받아야지 보증금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임차인이요 경락받은 경락인한테 물건을 넘겨줬는지 안 넘겼는지 알아 몰라. 법원이 모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경락인이 경매에서 경락이 경락을 받죠. 그러면 거기 가면 뭐가 있냐면 그 법원 경매 법원에 딱 가면 명도 확인서 이런 것이 있어요. 명도 확인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경락인이 그걸 한 장을 가져와. 한 장을 가져와 가지고 임차인이요 나중에 어떻게 한다? 이걸 이제 배당표가 작성돼. 배당표가 작성되면 임차인은 자기가 받을 돈이 얼마다 하는 게 딱 결정이 돼야 안 돼. 결정이 딱 되죠. 그럼 배당표가 작성되면 어떻게 되냐? 임대인하고 임차인의 관계는 종료가 돼. 내가요 배당 요구를 했다고 해서 임대차가 끝나는 게 아니고 배당표가 작성이 되면 임대차가 끝나는 거예요. 왜? 그때서야 내가 뭘 할 수 있고 돈 받을 것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그러면 이제요 임차인은 임대인이 명도 확인서라고 하는 종이를 하나 가져와. 그럼 어떻게 한다? 내가 임차인한테 경락인한테 가서 나 오늘 이사 갈 테니까 사인해 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경락인이 아침에 이제 딱 오죠. 와가지고 딱 보니까 임차인이 정말로 이사를 가죠. 그러면 이제 이사가 다 끝나면 그 명도 확인서 가는 데다가 사인 하나 해줘. 임차인이 먼저 경락받은 사람이. 그러면 이것을 이제 누구한테 준다? 임차인한테 준단 말이죠. 그러면 임차인이 그걸 들고 어디로 간다? 법원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다가 명도 확인서를 제출을 해. 그것을 말한다? 을이 임대인한테 목적물을 인도했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법원에서 뭐를 준다? 배당금을 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그러니까 적당히 머리 안 되겠지만 머릿속으로 적당히 그림을 그려 혼자. 아, 그렇게 해서 경매하는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제가 부탁인데, 원주 법원에서 월요일날 경매한다고 하니까, 월요일날 강의 듣지만, 월요일날 중의사법 선생님한테 한번 가자고 그래. 시간을 그냥 강의를 12시부터 하든지. 알죠? 보통 10시부터 해, 2시부터 해? 11시? 11시? 그래? 그러면 11시에 가자고 그래. 알죠? 1시간 하고 가. 그리고 한번 구경하고 와. 알죠? 그러면은 경매를 할 필요 뭐가 있어? 이렇게 쭉 한번 보고, 그러면 그게 더 완전히 그냥 살아있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일단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배당 요구 채권이다. 배당 요구라는 것은 임대차를 해지한단 말이다. 배당 요구를 했다 해서 임대차가 종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언제가 종료된다? 배당표가 작성됐을 때 임대차가 종료를 한다. 그럼 나는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되겠죠?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면 목조물에 인도를 해야 되겠죠? 인도를 했다는 것을 경매의 경우는 안다, 모른다? 모르죠? 그러니까 명도 확인서에다 사인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제출하면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됐죠, 지금? 자, 그럼 한번 볼까요, 거기요? 거기 보면, 니을 봐봐. 그래서, 죄송해요, 디귿. 그래서 봐봐. 만약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했단 말이죠. 1차 경매에서 배당 요구했어. 내가 받을 돈이요, 1억이란 말이야, 보증금이요. 내가 배당 요구를 했어. 그러면 임대차를 해지한다, 이 말이죠. 임대차를 해지하면 더 이상 이제 임대차 관계가 있어, 없어? 없죠. 배당 요구를 했는데 1억인데 9천만 원밖에 못 받고 1,000만 원이 남은 거예요. 그 1,000만 원 남으면 어떡한다? 아까 말했죠. 우선 변제, 대항력, 최우선 변제를 선택적으로 주장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우선 변제권의 행사를 하면은 임대차가 해지야. 근데 우리 아까 법정을 또 뭐라 했죠?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는 만 걸 본다? 전속한 것을 본다. 이렇게 얘기했죠. 경매가 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항력도 있고 우선배제권이 있어가지고 우선배제권을 행사를 해가지고 배당을 요청을 했는데 배당을 다 못 받은 거예요. 그럼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해서는 뭐를 한다? 대항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한 번 배당 요구를 해버리면 그 배당 요구는 임대차 해지예요. 그럼 더 이상 이제 두 사람 간에는 임대차 관계는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없다. 그러니까 이 건물이 내가 지금 1,000만 원 못 받아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대항하고 있는데 건물이 경매가 됐어요. 두 번째로 경매. 그럼 두 번째 경매 대금에서 돈을 받으려면 내가 뭐가 있어야 돼? 확정일자가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나는 이미 임대차를 지금 뭘 했어? 해지해버렸죠. 그러니까 계약서가 있겠어, 없겠어? 한마디로 말하면 없다는 말하고 똑같죠? 확정일자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두 번째 경매에서는 배당을 받을래야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나는 1번이니까 대항하는 거죠. 경락받은 사람이 나한테 1,000만 원 줄 때까지 나는 이 집을 비켜, 안 비켜? 안 비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경락받은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줘야 돼? 1,000만 원 줘야 돼. 나는 경매 대금에서는 돈을 못 받아. 그런데 나는 경락받은 사람이 나한테 1,000만 원 줄 때까지 나는 집을 안 비켜줘. 그러니까 경락받은 사람은, 2차로 경락받을 사람은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 건물이 5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일본으로 돈 못 받은 사람이 1,000만 원이 있어. 그러면 경매를 얼마에 들어가야 돼? 4천만 원의 경매에 들어가야지, 4천만 원에. 얼마를 남겨놔야 돼? 1,000만 원을 남겨놨다가 그 대항력 있는 임차인한테 1,000만 원 주면서 나가라고 해야죠. 그래서 우리 경매에 보면 뭐라 되냐면, 우리가요, 임차인의 보증금은 경락인이 책임진다고 법에 딱 나와 있어. 알겠죠?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경우는.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머릿속에 좀 집어넣어야 돼. 그래야지만이 지금부터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제1차에서 배당 요구를 했다. 배당 요구란 말은 뭐다? 임대차 해지 통고다. 어디라고? 여러분요, 제1 경매 절차에서, 제1 경매 절차에서 뭘 했다? 배당 요구를 했다. 두 번째, 디귿의 두 번째 끝에 전액 배당받을 수 없었는데, 제1 경매 절차에서 뭘 해서 배당 요구를 해가지고, 그럼 배당 요구라면 임대차 해지 통고란 말이죠. 그러니까 2차의 경매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단지 뭐 한다? 단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을 뿐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언제까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이렇게. 그럼 아까 내가 말했죠?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죠? 그러면 임차인은 언제 임대차가 종료된다고 그랬죠? 두 번째 끝에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될 때 바로 옆에 임차권이 소멸이야. 그러니까 확정될 때까지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은 확정되면 뭐가 된다? 그때서야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 말이죠. 자, 금융기관은요, 7항. 금융기관 등은 두 번째 줄이요. 두 번째 줄. 우선 배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 배정권을 쓴 게 거기까지 줄거야 돼. 그럼 이 말은 뭐냐? 여러분요, 혹시 여러분요, 그럼 전세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전세에 들어간 사람이 있죠? 그럼 어떡하죠? 전세자금이 1억인데요. 돈이 4천밖에 없으니까 6천을 대출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집이 경매가 된 거예요. 다행히도 내가 1번이어가지고 1억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일단 임차인이 1억을 받아가지고 그중에서 6천만 원을 은행에다 갚아야 되겠죠. 알겠죠? 그런데 또 만약에 임차인이 갚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은행은 또 불안하니까요. 임차인이 받을 배당금 6천만 원에다가 또 압류를 또 걸어요. 알겠죠? 또는 가압류를 거든지. 그러면 또 법원은 또 어때요? 귀찮죠? 알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 돈을 또 공탁을 해버려요. 그러면 또 금융기관이요. 또 공탁소에서 또 공탁금을 또 출구받아야 돼. 그럼 얼마나 복잡해요. 옛날에 다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게 새로 들어온 조문이에요. 그래서 금융기관요. 임차인한테 돈 빌려준 게 있죠. 그런데 그 임차인이 배당받을 또 돈이 있잖아요. 그러면 은행이 그 사람한테 오락해가지고 우리가 빌려준 돈 6천만 원 우리한테 채권 양도해라. 계약으로 양도받는단 말은 채권 양도. 그래서 채권 양도를 하기 위해서 채권을 양수로 받아. 그래가지고 은행이 직접 어디 가가지고 법원에 가가지고 임차인이 받을 1억 중에서 얼마를 받아? 은행이 6천만 원 받고 임차인이 얼마 받아? 4천만 원 받는다 이 말이죠 지금. 알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뭘 하죠? 임차인한테 그럼 배당금이 있을 때 문제잖아요. 그럼 임차인이 배당금이 있으려면 임차인이 뭘 해야 돼?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임차인은 이 건물에서 더 살고 싶어. 자기는 1번이니까 더 살고 싶어. 그런데 은행이 보니까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해야 임차인한테 배당금이 나오고 임차인한테 배당금이 나오면 우리가 빌려준 돈만큼 채권 양도를 받아서 내가 직접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놈이 배당 요구를 안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은행이 임차인을 대신해서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 한번 봐봐. 거기서 구항 금융기관 등은 우선 배정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하여 임대차를 말 수 없다. 해지할 수 없다. 금융기관이 임대차 해지 못해. 그러면 여기서 금융기관의 것이 모두 몇 번 나오냐? 2번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럼 어디서 나오냐? 여러분요 페이지 234 보면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그럼 임차권 등기 명령이 나와? 그럼 임차권 등기 명령 오면 어디를 보냐? 의예요. 구항 봐봐. 구항 금융기관 등은 박스. 구항에 의에 4하고 9 있잖아요. 9 있죠? 그 234페이지 돼 있죠? 의에 보면 3조에 3 보면 구항 돼 있죠? 금융기관 등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줄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금융기관은요, 안 되는 것과 되는 것이 있죠. 되는 것이 뭐다? 임차권 등기 명령.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건 뭐가 있어? 임대차요, 해지통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뭐는 할 수 있다? 우선,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다시요, 여러분요, 230페이지 맨 밑에를 봐봐. 230페이지 맨 밑에 거기다 써. 해지할 수 없다. 그 옆에다 써. 뭐라고 쓰냐? 금융기관 등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가능. 금융기관 등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가능. 됐나요? 자, 3조 2 봐봐. 3조 2. 오른쪽 3조 2. 좀 빠른 좀 봐요. 너무 많이 시간이 걸려가지고. 이건 야간에 촬영하면 주간에 촬영하는 것보다 시간이 좀 더 걸려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데도 다 그래요. 자, 봐봐요. 3조 2요.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줄고 봐. 인도하지 않으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이죠. 그걸 먼저 배당금이죠. 배당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 이 말이죠. 이때 인도 등하면 인도는 뭐다? 건물 명도 확인서 이 말이죠. 건물을 명도했다고 하는 확인을 얘기해. 그런데 여기서 임대차 보증금은 뭐다? 배당 요구 채권이죠. 배당 요구 채권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줄 봐봐.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우선 변제를 받지 못한다. 그런데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된 거 중요하죠?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가 된 경우는요. 등기가 됐죠, 등기? 그러면 당연히 배당을 해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요, 선순위 가압류권자가 있죠? 봐봐. 우리 아까 말했죠? 가압류권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죠? 그 다음 사람하고는 어떻게 된다? 채권에게 비례해서 평등하게 배당받는다고 그랬죠? 평등하게. 알겠죠? 그래서 봐봐. 첫 번째죠. 부동산 담보권자보다 선순위 가압류권자가 있는 경우 이렇게.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채권에게 비례하여 평등 배당 이렇게. 알겠죠? 임대차도 마찬가지야. 임차인이 밑에 있고 저 가압류가 위에 있죠? 가압류권자하고 임차인도 평등하게 뭐한다? 배당받는다. 똑같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딕은 우선 면제하고 최우선 면제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하죠? 이러면요. 먼저 뭐를 먼저 받아? 최우선. 그 다음에 뭘 받아? 우선 면제를 받죠? 알겠죠? 최우선 면제를 먼저 받고 우선 면제를 받아. 위에서 세 번째 쪽 가운데. 먼저. 돼 있어요, 먼저. 소액 임차인으로서 보호받는 일정액을 우선 배당하고 최우선. 알겠죠? 나머지는요, 그 밑에 줄 대항 요건과 확정 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서 배당을 받는다. 그래서 나머지는요, 대항 요건과 확정 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서 배당을 받는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얘기를 해. 그 다음에 7번요, 경매 신청의 특칙이라고 되어 있나요? 경매 신청의 특칙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경매 신청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요, 경매를 할 때, 여기 보면, 우리 여러분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전세권. 전세권은 경매를 할 때 어떻게 하죠? 전세권을 경매를 할 때는요, 전세는 여기서 전세 기간이 만료가 되죠? 전세 기간이 만료가 되면요, 갑은 을한테 뭘 한다? 전세금을 반환해야죠. 전세금. 그 다음에 을은 갑한테요, 목적물을 인도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줘야 되죠. 이 두 가지는 무슨 관계다? 동시행이죠. 그럼 동시행은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채무불이행이 아니죠. 채무불이행 아니까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경매를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경매를 청구하려면 어떻게 하냐? 경매를 청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이 을은요,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서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 이행지체에 빠뜨려야죠. 이런 경우는 왜 경매를 청구하려면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리니까 이런 말은 왜 나오는 것이냐? 그것은 전세권에는 경매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경매권이 있을 때는 채무 불이행이 있어야 경매를 청구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임차권은 경매권이 없어요. 이 임차권은 경매권이 없다고,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고요. 알겠죠? 그러면 임차인이 경매를 청구하려면 어떡하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해.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여기서 뭐가 나오냐? 판결문이 나와. 판결문이 나오면 이 판결문에 의해서 경매하는 것을 뭐라 한다? 강제 경매라고 한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임차인으로서 경매를 청구하려면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되겠죠. 빠뜨리려면 어떻게 하죠? 목적물을 인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요, 이 임차권은 경매권이 없으니까 임차권으로 경매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판결문에 의해서 이것을 채무명의죠. 집행권원이죠. 이 판결문이라는 집행권원에 의해서 경매를 청구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반대 의무의 이행, 다른 말로 뭐냐? 임차 목적물을 인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이 그 집에서 살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 3조 2를 보면 아닌데 경매 신청의 특징 3조 2의 2를 보면 이랑 임차인이 이렇게 됐죠? 두 번째 줄 확정 판결이나 바로 그 두 번째 끝에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반대 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반대 의무의 이행 하루 묶어봐. 반대 의무의 이행을 뭔다? 목적물 인도하지 않고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알겠죠? 뭐에 의해서 경매하니까? 판결문에 의해서 경매하니까. 자,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죠? 최우선 변제란 말이 뭐냐? 봐봐. 8조. 보증, 금중, 일정액이죠? 보증금 동그라미하고 거기다 써 1억. 서울시에서 1억이죠? 일정액을 뭐라 한다? 3,400만 원이죠? 이것을 보증금중 일정액, 이런 것을 최우선 변제권, 다른 말로 소액 임차인이라고 얘기해요. 소액 임차인. 그래서 이런 봐봐. 최우선 변제권은요, 어떻게 쓰냐? 봐봐. 제8조. 또 다른 거 뭐냐? 보증금중 일정액.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권. 그 다음에 소액 임차인. 이런 것들로 다 돌려가면서 써. 그러니까 8조라는 말은 암기해야 되겠죠? 8조. 보증금중 일정액, 최우선 변제권, 소액 임차인 다 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요. 임차인은 보증금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뭘 할 수 있다?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 있다.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봐봐. 이런 봐.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이렇게 우선하여 변제. 다른 담보권자보다 다른 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우선하여 이게. 그러면 여기서 어느 것이 우선 변제예요? 후순위보다 우선?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 1번하고 2번 중에서 어디가 우선 변제고 어디가 최우선 변제예요? 2번은 뭐예요? 이건 최우선이에요. 최우선 변제권. 이건 뭐예요? 이것은 우선 변제권. 우선이라는 것은 뒷사람보다 우선한다 이 말이죠. 내가 뒷사람보다 우선한다. 알겠죠? 그런데 최우선은요, 누구보다도 우선한다.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한다. 그걸 최우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요, 거기 한번 보면 페이지요, 229페이지 한번 봐봐. 229. 페이지 229. 여러분 229페이지 보면 거기 뭐라고 나왔어요? 우선 변제권의 의라고 되어 있죠? 의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위에서 세 번째 쪽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 후순위 권리자 그 밖에 채권자보다 우선한다. 후순위 권리자 그 밖에 채권자보다 우선한다. 이걸 우선 변제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어디로 보자면 최우선 변제를 봐야 되겠죠? 최우선 변제는 뭐죠? 231페이지요. 거기로 뭐라고 했죠?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 다른 사람보다 우선. 다른 사람보다 무조건 우선. 그걸 최우선이라고 하지 뭐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보다 무조건 내가 짱. 그걸 최우선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자, 그럼 그 다음 장이요. 보증금지 일정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럼 보증금지 일정액은 임차인은 보증금지 일정액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줄곧 경매 신청에 등기 전, 경매 신청에 등기 전을 경매 개시 등기라고 그래요. 알겠죠? 경매 개시 등기 이퀄 경매 기입 등기라고 그래. 이퀄 압류 등기라고 그래. 그래서 경매 신청에 등기 전 이 말을 경매 개시 등기, 경매 기입 등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뭐를 한다? 대항 요건을 갖춰야 돼. 그러니까 언제까지? 경매 기입 등기가 있기 전까지 대항 요건. 자, 그러면 기억을 한번 봐봐. 기억은 아까 다 했었는데 우리가 이것은요, 처음에요. 주택임대차 처음 할 때 다 설명한 것인데 이거 뭐냐면 여기요. 먼저 이것이 상가에서 상가일 때 여기요. A가요. 저당권이 있었어. 근데 이 상가가 뭐로 바뀌냐? 나중에 주거로 바뀌어. 주거로 바뀐 상태에서 여기요. 임차인이 있어. 임차인. 그러면 이 사람이 소액이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하고 저당권자고 누가 더 우선한다? 소액 임차인이 더 우선한다. 알겠죠? 왜냐면 우리는 주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실지 용도가 뭐냐가 중요하지. 옛날에 뭐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번 봐봐. 자,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는 건물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다음에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 그럼 바로 옆에 소액 임차인은 세 번째 조건 끝에 근저당권자의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우리는요, 대항 요건 및 확정 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 임차인의 임차주택 대지에 대한 우선 변제권의 권리는 임차주택이 미등기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아까 첫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봐봐. 우리가 주택임대차는요, 대지에 대한 경매대금하고 건물에 대한 경매대금 이 모두에서 임차인이 우선 변제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이 건물이 미등기다. 그러면 대지만 경매가 되겠죠? 대지에서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이것을 지금 그러니까 대지에 대한 경매대금하고 건물에 대한 경매대금 전체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다 이 말이죠. 이해됐죠 지금? 그러니까 다 받으니까 만약에 대지하고 건물이 같이 경매가 됐죠. 같이 경매가 됐는데 만약에 건물에 대한 경매가 취하가 됐다. 그러면 대지에 대한 경매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걸 지금 얘기한단 말이죠. 자, 이것은요. 임대차 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 소유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소액 임차인으로서 보호받아. 그 다음에 두 번째 맨 끝에 기존의 채권을 해소하려는 데 있는 경우. 알겠죠? 이런 것은 소액 임차인으로서 보호받아 못 받는다 이런 말이죠. 자, 니을은요. 대항 요건 및 확정 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 임차인은 임차주택과 대지가 함께 경매될 경우뿐만 아니라 임차주택과 별도로 줄고 대지만 경매될 경우에도 대지의 환가됨에서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어느 경우는 안 된다. 어느 경우? 대지에 먼저 저당권이 되고 대지에 먼저 저당권 등기가 되고 그 다음에 건물이 신축이 되죠. 그런 경우는 대지의 경매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에 우선 변제, 첫 변제는 배당 요구 채권이다. 배당 요구. 그래서 여러분요, 두 번째 줄이요, 배당 요구 채권에 속한다. 따라서요, 세 번째 줄,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가 되면은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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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봐봐요. 우리가 최우선 변제가 얼마죠? 최우선 변제가 얼마죠? 서울에서 3,400이죠? 3,400인데요. 대지하고 건물의 경매대금에서 3,400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건물에 대한 경매대금이 1억이고요. 대지가 만약에 2억이다, 이렇게 해봐. 그럼 여기서 3,400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3,000 받을 때 어떻게 하냐? 이게 지금 2배잖아요, 2배. 그럼 반띵하면 얼마죠? 1억 뭐죠? 1,700이죠? 그래서 1,700이니까 대지에서는 한 2,700 정도 받고. 알겠죠? 여기요, 건물에서는 얼마 정도 받아? 700 정도 받고. 그래서 모두 3,400을 받는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계산해봐야 되는데, 여기 만약에 그렇지 말고, 여기 1억 3천 얘기해봐. 1억 3천 이거 1억이다. 그러면 3,400 받아야 되는데, 반절하면 얼마예요? 1억 1,700, 1,700이죠. 그런데 대지에는 경비대금이 좀 더 크죠? 그러면 대지에서 얼마 받아? 2,000 받고, 여기서 얼마 받고? 1,400 받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뭐라 하냐면, 우리가 공동저당에서 동시배당하고 똑같이 채권액에 비례해서 안분액을 정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니은 보면, 니은 보면요, 어떻게 한다면, 여러분들 줄거, 두 번째 줄 끝에, 민법 368조 제1항을 유추 적용, 거기 줄거. 민법 368조 제1항을 유추 적용,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공동저당에서 동시배당의 경우, 이 말이죠. 공동저당에서 동시배당의 경우, 우리가 동시배당하면 어떻게 하죠? 각 경매대가에 비례해서 안분액을 정하죠. 그래서 대지와 건물의 경매대가에 비례해서 받는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일정한 범위와 기준, 그거 보면 제1항에 따라서 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적 일정의 범위와 기준은 줄과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요. 얼마의 범위를 넘지 못한다? 2분의 1. 이런 봐봐, 이 말이죠.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만약에요, 여기는 1억 3천이고 이건 1억이죠. 두 개 다 더하면 얼마죠? 2억 3천이죠. 2억 3천인데 만약에요, 3,400만 원짜리 소액 임차인이 4명 있다, 이봐, 4명. 3,400, 3,400, 3,400. 그러면 모두 얼마가 돼요? 그러면 이게 모두 4명이다. 그럼 4명이 다 받아가면 얼마가 돼? 1억 2천에다가, 4416에다가, 1억 3,600이 가죠. 이 사람들이 1억 3,600을 가져가 버려. 그럼 얼마밖에 안 남아? 9,400개 안 남죠. 그러면요, 이 건물에 있는 저당권자나 토지에 있는 저당권자 이런 사람들은 몇 푼 돈 받아가, 못 받아가죠. 그러니까 소액 임차인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자기 멋대로 돈을 받아가는 것이 아니고 대지와 건물의 경매되면 전체에서 얼마의 범위 안에서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만 받아가는 거예요. 2분의 1. 그 안에서만 받아가. 알겠죠? 그것을 2분의 1.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뭐라고 나왔죠? 거기요? 거기 보면, 처음에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소액 임차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요, 경매 개시 등기가 있기 전까지 정당하게요, 보증금을 감액해서 소액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경매가 돼요. 그러면 소액 임차인으로서 뭐 한다?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럼 여기요, 그다음에 소액이 뭐냐? 서울특별시 9억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이호는요, 과밀주권요, 8천 동그라미. 광역시는요, 광역시하고, 그 다음에 또 봐봐요. 밑에 봐봐. 세종시가 들어가. 세종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이건 6천 동그라미요. 그 다음에 그 밖의 지역은 4,500이 아니에요. 얼마예요? 5천. 5천이에요, 5천. 그 밖의 지역은 5천, 이렇게요. 그 다음에요, 바로 그 위에다 써. 서울시에다 바로 써. 서울시 아까 1억이죠? 1억에다 바로 옆에다 써. 3,400. 3,400. 그 다음에 8천 바로 옆에다 써. 2,700. 그 다음에 거기요, 6천 바로 옆에다 써. 2천. 여기 5천으로 바꾸라고 그랬죠? 5천 바로 옆에다 써. 1,700. 1,700. 이런 그 밑에 보면 시행령 보면 맨 끝에 그 밖의 지역 1,500으로 되어 있죠? 1,500으로 바꿔. 1,700으로. 바뀌었어. 알겠죠? 최근에 바뀌었다고. 그래서 어디가 바뀌었냐? 1하고 4호가 바뀌었어. 알겠죠? 1,700. 1,700으로 바꾸라고. 됐죠? 그러니까 바로 봐야지. 서울시는 1억에서 3,400. 그 다음에 과밀주권역은 8천에서 얼마? 2,700. 그 다음에 2천. 그 다음에 얼마? 1,700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주택임대차위원회는 뭐냐? 주택임대차위원회는
이러면 우리가 한번 봐봐. 지금 방금 우리 봤죠? 서울에서 1억 중에서 3,400. 이것을 결정하는 것을 주택임대차위원회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주택임대차위원회는 어디에 준다? 법무부 동그라미. 법무부에 주택임대차위원회를 둘 수 있다가 아니야. 둔다. 둘 수 있다가 아니라고. 뭐하고? 둔다. 알겠죠? 그 다음 장은요. 이러면요. 어디로 보냐면 그 다음 장 위에요. 제2 동그라미 2를 봐봐. 이 변호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줄거 공인중개사죠. 공인중개사는 몇 년이죠? 몇 년? 5년이야. 5년. 그러면 주택임대차위원이 될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있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요. 몇 년이 돼야 돼요? 여러분요. 238페이지. 238페이지 보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죠. 조정위원회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거기 보면 조정위원회의 구성이라고 되어 있죠? 2번에 되어 있잖아. 2번. 사망 봐봐. 사망. 위원은 공인중개사 몇 년? 6년 이상 근무를 해야 돼. 6년. 그러니까 여러분요.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이 되려면 5년 이상이 되면 돼.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되려면 몇 년 있어야 돼? 6년이 있어야 돼. 6년. 무슨 지금 아시겠죠? 그런 차이가 있다 이런 말이죠. 자, 됐죠 이제. 자, 이제 여기까지가요. 여기까지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에요. 보호법의 90%예요. 알겠죠? 자, 지금부터 이제 봐. 지금은 이제 여러분 뭘 보냐면 임차권 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는 뭐냐? 가별 건물이요. 이렇게 3층짜리 건물인데 2층이요. 을이요. 임차인으로 있어요. 임차인. 그래서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뭐죠? 6월 1일까지 이렇게 하고요. 보증금 1,000만 원이에요. 월세 100만 원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6월 1일 임대차가 종료가 돼서 종료가 됐는데요. 이 갑이 을한테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그러면 건물 소재지 법원, 소재지 지방법원, 건물 소재지 법원에다가 소재지. 알겠죠? 뭘 한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청구를 해. 그래가지고 만약에요. 여기서 7월 1일 임차권 등기가 되죠. 그럼 등기가 되면 일단 등기가 된 때부터 뭐가 있냐? 대항력이 발생하고요. 우선 변조권이 있고요. 최우선 변조권이 이렇게 있고요. 최우선 변조권. 그 다음에 등기가 되면은 전출을 해도 돼. 전출. 왜냐면 등기가 돼 있으니까. 전출해도 되고요. 당연히 배당 요구 채권이 아니에요. 당연히 배당을 해줘. 그 다음에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에요. 왜요? 오직 하면은 임차권 등기를 했겠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요. 이 등기에 말소를 청구하려면 먼저 보증금을 반환해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요. 만약에 임차권 등기를 이렇게 7월 1일 하죠. 그럼 7월 1일 하면은 이 사람이 만약에 처음부터 1월 1일부터 만약에 전입신고를 해가지고 대항력이 있고 그 다음에 우선 변조권이 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이 그대로 유지가 돼. 그런데 처음에는 이 사람이요. 얼마 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먼저 대항력도 없고 우선 변조권도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있다가 임차권 등기를 하죠. 그럼 그때부터 대항력과 우선 변조권, 최우선 변조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택임대차는요. 등기가 없으면 전입 신고를 해야 되는데 등기가 이제 있죠. 그러니까 전출을 해도 괜찮다 이 말이죠. 괜찮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이 을은요. 비록 등기하고 나왔지만 2층에 살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왜? 2층에 있다가 돈 안 주니까 등기했으니까. 그런데 등기라고 난 다음에 여기 10월 1일 날 새로운 사람, X라는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여기에 들어왔어. 그런데 이 사람이 보증금이 얼마냐? 4천이에요. 그럼 소액이죠? 소액임차는 임차권 등기가 되고 난 다음에 들어온 사람. 이 사람은 소액으로서 보호를 받아 못 받아? 소액으로서 보호를 못 받아. 그런데요. 우선 변제권으로서는 보호를 받아 못 받아? 우선 변제권은 보호를 받아. 왜냐? 우선 변제권은 순서대로 받는 거니까. 늦게 들어왔으니까 늦게 받을 거야. 늦게 순서로. 돈 있으면 받고 없으면 못 받고. 그러니까요.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 건물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를 받지 못하지만 뭘 받을 수 있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임차권 등기는 누구도 신청할 수 있다. 누구도? 금융기관도 신청할 수 있고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된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임대인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임대인이 부담한다. 자, 그럼 볼까요? 자, 3조의 3. 임대차가 끝난 후. 그래서 임대차 존속 중에는 절대로 안 돼. 끝난 후. 그 다음에 보증금의 줄과 반환되지 않는 경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은 임차주택의 소재지 지방법원 동그라미. 지방법원. 그러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면 되냐? 임대인의 주소지, 임차인의 주소지. 그럼 큰일 나. 알겠죠? 어디라고? 소재지 지방법원에 임차권 등기를 신청한다. 234페이지. 그 다음에 사항은요. 임차권 등기를 신청을 기각하죠. 기각 동그라미.
그럼 뭐 할 수 있다? 항고할 수 있다. 자, 3조에서 하면요. 임차권 등기 명령이죠.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에 집행에 따른 줄과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해. 여기 임차권 등기라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있어. 그런데 이미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그대로 뭐가 된다? 유지된다. 그래서 여러분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이전에 줄과 이미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세 번째 끝에 그대로 유지되고, 그럼 맨 마지막 줄, 그 밑에 줄,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대항요건을 상실한단 말은 뭐다? 전출신고다, 전입신고다, 전출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상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뭐를 해놨으니까?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자요, 임차권 등기가 끝난 이후 임차인.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줄 가운데 임차권 등기가 끝난 주택, 그 다음에 가로고 닫고죠. 주택, 바로 밑에 그 이후에 임차인. 그 이후에 임차인은 8조에 따른 우선변제. 아까 우리 8조 내가 암기하라고 그랬죠. 최우선변제예요. 최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 최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어요. 알겠죠? 그 다음 또 옆에다 써. 우선 변제권은 가능. 우선 변제권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임차권 등기 비용이요. 등기 비용 누구한테 청구한다? 맨 끝에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여러분 임차권 등기라면 두 가지가 좋은 점이 있죠. 첫 번째는 뭐다? 배당 요구다, 아니다. 또 하나는 뭐다? 우리는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알겠죠?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요. 첫 번째 끝에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가 임차권 등기 말소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이다. 즉 동시이행 관계이다, 아니다. 동시행이 아니다. 자, 오른쪽이요. 오른쪽 보면 임차권 등기가 되죠. 그러면요, 첫 번째 끝에요. 별도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한다. 이렇게. 됐죠?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한다. 자, 5번은요. 임대차 기간이라고 되어 있나요? 여러분 임대차 기간이라고 되어 있어? 자, 거기요. 거기 보면 임대차 기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보시면, 자, 임대차 기간을 보면 먼저 기간은 몇 년이다? 2년 미만으로 정하거나 몇 년이다? 기간에 정함이 없다. 그럼 몇 년을 보냐? 그래서 2년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2년으로 본다. 그런데요, 만약에 1년으로 정했다. 그럼 어떻게 되나? 1년으로? 그러면 임차인은요, 1년이니까 2년 미만이죠? 1년을 주장을 해야 되는가? 2년을 주장을 해야 되는가? 이 말이죠. 임대인은 1년 살고 나가라 해야 돼? 2년 살고 나가라 해야 돼? 어느 것이다? 이런 경우요. 지금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하죠?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는 2년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임차인은요, 1년 살아야 돼? 2년 살아야 돼? 둘 다 선택할 수 있어. 임대인은요, 1년 살다 나가라 해야 돼? 2년 살다 나가라 해야 돼? 그래서 임대인은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선택권이 없어. 임대인이 하는 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요. 그다음에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제 뭐가 냐면 법정갱신이라고 있어. 법정갱신은 묵시적 갱신이죠. 첫 번째 여기가 임대인이죠. 임대인은요, 끝나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나가라 가든지 보증금을 올려달라 가든지 하죠. 여기 임차인은 끝나기 몇 개월 전까지 1개월 전까지 나간다 하든지 말든지 말을 해야죠. 아무 말이 없죠. 그러면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갱신된 것으로 봐. 근데 여기서는 전속기간은요, 전속기간은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봐. 2년으로 본다. 2년. 그럼 여기서 임대는 절대로 안 돼.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해. 나 나가겠다고 얘기해. 몇 개월 있다가 3개월 있다가 나간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암기니까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요. 자, 임대차 기간은요, 제4조.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2년. 밑에요. 임차인은 줄고 거기다 임대인 X라고 써.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임대차인이 끝나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뭐로 본다? 전속하는 것을 본다. 자, 2번요. 묵시적 갱신. 한문이 뭐냐? 법정갱신이란 말이야. 한문은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 법정갱신 똑같죠? 임대인 빡세. 임대인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네 번째 쪽 가운데 임차인 빡세.
임차인은요,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그렇게. 아무나 하지 않으면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갱신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 항은요, 묵시적 갱신의 경우, 그 다음에 전속기간은 몇 년? 2년. 그 다음에 3번은요, 3항은요, 두 이기의 차임액을 연체하거나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을 하죠. 그럼 법정갱신이 인정되지 않아. 그러면 이것은요, 상가에는 없고 주택에만 있는데요. 그러니까 봐봐요. 두 번의 차임을 연체하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냐?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아무 말 하지 않죠?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 사람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임대인이 원래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아무 말 하지 않죠? 그럼 법정갱신이 되니까 임차인은 다시 2년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임차인이 2기의 차임을 연체를 했죠? 그러면은 임대인이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임대차간이 끝나면 아웃인 것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묵시적 갱신의 경우는 기간은 몇 년을 본다고 그랬죠? 2년이라고 된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봐봐. 법정 갱신된 경우 줄고 두 번째 줄이요. 처음에 전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해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동남아 임차인은 임대인 절대 안 돼.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 몇 개월 있다가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 3개월 그 다음에 3개월 알겠죠? 그 다음에 차임에 관한 규정이죠. 차임 등의 증감 청구죠. 청구권 앞에 무슨 말이 있어? 증감이죠. 이것을 우리가 말한다 형성권이죠. 그러면 차임 등을 증감을 청구할 때는 얼마를 넘지 못한다? 20분의 1 앞으로 그 다음 장이요. 여기는 얼마로 돼 있어? 20분의 1이라고 돼 있죠. 20분의 1 그럼 20분의 1을 뭐 하지 못한다?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는 또 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렇게. 20분의 1이고 1년 이내는 또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봐봐. 여기 봐봐. 여기서 우리가 20분의 1을 증액을 못한다 말의 뜻은 2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럼 100분의 5잖아요. 이것은 5%다 이 말이잖아요. 5% 증액을 못한다. 그러면 1억이다. 그러면 얼마요? 1억 플러스 얼마? 500만 원만 증액할 수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월세가 만약에 100만 원이다. 100만 원이면 맞아. 증액할 때는 월 얼마? 105만 원만 올릴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이게. 이런 경우는 언제냐? 이렇게 5%만 올릴 수 있는 것은 차임 증액 청구죠. 차임 증액 청구는 청구권 앞에 무슨 말이 있어? 증액 있죠? 이것이 뭐일 때? 형성권이죠. 그럼 형성권은 뭐예요? 일방적 의사표시죠. 일방적 의사표시란 말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임대인이요. 임차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했을 때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당사자가 합의로 증액한다. 합의로 증액하거나 또는요 뭘 한다? 재계약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 20분의 1을 말 수 있다.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알겠죠? 그러니까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묻지 않고 야 너 차임 올려줘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할 때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거기에 해설 한번 봐봐. 해설 236페이지 맨 위에 그 해설 가운데 있죠? 여기는요 주택행정법 제7조의 규정 7조의 규정이란 뭐죠? 차임 증액 청구죠? 그러면 임대차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줄고 봐. 당사자 일방이 누구죠? 임대인이 이 말이잖아요.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때 한해서 적용되고 이렇게 알겠죠?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했을 때 적용되고 그 다음에 종료된 후 재계약 줄고 종료된 후 재계약 또는요 세 번째 줄 끝에 합의로 차임이 증액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무슨 말이다? 썩어다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있다 이 말이죠.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월차임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하죠. 전환 봐봐. 1억 중에서 6천만 원을 월세로 전환하고 싶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얼마를 받아야 돼? 얼마를? 1억을요 월세로 해주세요 이러면 그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요. 뭐냐면 우리가 월세로 제작할 때는 연이라니까 얼마죠? 6천이니까 연이니까 얼마요? 600만 원이죠? 600만 원이니까 연이니까 12개월로 나눠야 되죠? 12로. 그럼 월 얼마죠? 월 50이죠. 월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받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여기요 한국은행 기준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얼마냐? 1.25예요. 1.25% 이 말이죠. 한국은행 기준금리에다가 3.5%를 더해. 3.5%. 그럼 얼마가 되죠? 4.75밖에 안 되죠? 5도 안 돼, 5%도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럼 5%를 해봐. 5% 해도 300만 원밖에 안 돼. 300만 원. 300만 원인데 12개월 나눠야 돼. 12개월. 그럼 얼마죠? 월 얼마죠? 300만 원 12개월 나누면 월 얼마냐고. 얼마? 25만 원. 25만 원 월 25만 원. 이 둘 중에서 어디가 더 낮아요? 25만. 그러면 25만 원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낮은 쪽. 그래서 한번 봐봐, 거기. 거기 보면 월차임 지난시 산전율이죠? 거기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요, 7조 위에서 시행령 제9조 봐봐. 시행령 제9조. 시행령 제9조를 보면 얼마죠? 연일하죠. 연일할. 알겠죠? 그 다음에 바로 시행령 바로 밑에, 연일할 바로 밑에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 박스에, 기준금리. 기준금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해. 이율이 얼마냐? 맨 끝에 이율이 얼마 돼서 연 3.5%, 3.5%를 더해.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25란 말이죠. 1.25에다 3.5%를 더해. 알겠죠? 그래가지고 6천만 원을 곱하라 이 말이죠. 곱해. 그럼 곱하니까 얼마밖에 안 돼? 300밖에 안 돼. 300을 올려나누니까 25만 원밖에 안 돼. 그러니까 문제는 엄청나잖아요. 6천만 원을 월세로 전환하면 25만 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둘 중에 높은 쪽, 낮은 쪽? 낮은 쪽. 낮은 쪽을 초과할 수 없으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초과 차임 등의 반환 청구 웃기죠. 이건 봐봐. 여러분, 우리 아까 뭐라 했죠? 임대인이요. 임대차 기간 중에 차임을 증액을 하려면, 일방적으로 증액하려면 20분의 1을 초과하면 안 되죠. 알겠죠? 그러니까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00만 원이면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증액할 수 있는데, 그럼 보증금은 1억 500, 월세는 105만 원 달라고 해야 돼. 근데 이 사람이요, 보증금은 1000만 원, 월세는요, 10만 원 올려달라고 했단 말이죠. 그럼 500만 원이 초과되고, 월 5만 원이 초과됐죠? 그럼 어떡하냐? 임대차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거 다시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알겠죠? 그래서 법조문이 그게 새로 들어왔어. 그러니까 이제는 비율을 초과해서 받으면 다시 토해내야 돼. 알겠죠? 그 밑에 한번 봐봐. 초과 차임 등의 반환 청구. 초과 차임에서 반환하죠?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세 번째 줄 가운데. 초과 지급된 차임 또는 보증금 상당 금액의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다시 받을 수 있어. 그 다음에 주택 임차권의 승계라고 되어 있나요? 자, 그럼 봐봐. 이제 주택 임차권 승계, 여기 보면. 여기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있죠?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의리요,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이고, 이 사람하고 병이요, 사실혼 관계, 사실혼. 원래 사실혼은 뭐죠? 혼인신고 없이 사는 사람이죠. 그런데 임차인이 사망했어. 사망했는데, 임차인의 상속인이요, 상속인이 있느냐, 없느냐. 상속인이 없죠? 없으면요, 사실혼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해요. 그런데 상속인이 있죠? 상속인인데 이 상속인이 가정공동생활이라는 것은 그 집에서 같이 사느냐 이 말이죠. 같이 사느냐 안 사느냐. 같이 살면요 상속인이 단독으로 상속해버려. 사실혼 배우자는요 한 푼도 못 받아요.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같이 살지 않는다,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한다? 여기서 사실혼 배우자하고 몇 천이요? 2천. 2천 이내 친족. 2천 이내 친족이 공동으로 상속을 해요. 공동으로. 알겠죠?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상속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 여기 상속은 갑하고 을하고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한 것만 상속을 해. 만약에 을이 별도로 뭐 생명보험금 드러났죠? 이런 것들은 이 사람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 못해. 법률상 배우자가 상속을 해.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실혼 배우자는 아무것도 못해. 월세를 살고 있다가 이렇게 됐잖아. 월세 살고 있다가. 그러면 을이 월세 살고 있다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을이 만약에 보증금은 1000만 원 줬는데 이 을이요, 월세를 2달 연체해서 100만 원을. 그러면은 상속을 할 때 1000만 원에서 200 빼고 800만 원만 상속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토지가 있거나 다른 뭐 연금이 있거나 이런 것을 상속한다 못한다? 못한다니까. 알겠죠? 임대차에 관한 것만 상속을 해. 자, 그 다음에 줄고요. 1번. 상속인 없이 사망. 줄고. 상속인 없이 사망. 그러면 두 번째 줄이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죠. 임차인. 알겠죠? 다른 것은 안 돼. 자, 2항. 그 다음에 가운데 봐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는다 말은 무슨 말이죠? 같이 집에 살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바로 옆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사촌 아니야, 이촌인의 친족이 공동으로 뭘 한다? 승계한다. 몇 촌? 이촌. 자, 그 다음에 3번. 임차인이 사망한 몇 개월 이내? 1개월 이내. 누구한테? 임대인에게. 두 번째 줄, 반대 의사를 표시하죠. 그럼 맨 끝에 승계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런데 사항은 뭐라고 그랬죠?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 채무. 임대차에서 생긴 채권 채무만 승계한다고. 모든 재산을 상속하는 게 아니고 임대차에 관한 것만 승계한다고. 임대차에 관한 것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임대차 표준계약서죠? 표준계약서는 줄거 법무부 장관 이 정도만. 그 다음에 편면적 관계규정. 이 법에서 임차인한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어. 그 다음에 여러분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이름 봐봐. 주택임대차 우리가 주택임대차 못 보면 두 가지 위원회가 있어. 하나는 뭐죠? 주택임대차위원회. 또 하나는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회. 분쟁이 뭐예요?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살다가 이제 서로 말이 나온 것들이죠? 자, 그럼 볼까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뭐냐? 이 법의 적용을 받아야 돼. 적용을 받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문제 줄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문제. 그러니까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어디다가요? 두 번째 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주비에 위원회를 둔다지. 둘 수 있다가 아니에요. 둔다. 그런데 여러분 봐봐.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특별자치시, 시도 있죠? 이런 시도에는 맨 끝에 둘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강원도 있죠? 강원도에 주택임대차 분쟁위원회를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강원도 여러분 원주시 봐봐. 원주에 법률구조공단이 있어 없어? 원주시에 있죠. 그 법률구조공단이 있으면 그 원주시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에다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이 말이죠. 둔다. 알겠죠? 둘 수 있다 아니라고 그랬어. 뭐다? 둔다. 그런데 강원도도청에는 뭐 할 수 있다?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법률구조공단이 있는 데는 다 뭐 한다? 둔다 이 말이죠. 됐죠 지금? 자, 그 다음에 그럼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짓이 뭐냐? 밑에 한번 봐봐. 이것이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4조죠. 1, 2, 3. 그 다음에 봐봐. 4, 5 있죠? 그럼 여기에서 1, 2, 3, 4, 5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다니까요. 알죠? 그래서 뭐라 나온다? 다음 주에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사항이 아닌 것은 이게 나올 수 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암기해? 봐봐. 차임하고 보증금 증감이죠. 증감. 우리가 배웠죠. 7조에서. 임대차 존속기간이 뭐 4조인가 거기서 배웠죠. 보증금이라든가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거죠. 임차주택, 보증금이나 임차주택.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임차주택이나 보증금의 반환을 그러니까 기간이 끝나냐 안 끝나냐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요. 유지수선 뭐죠? 필요비, 비용 부담이죠. 비용이 관한 사항은 뭐죠? 임차주택의 유지나 수선 의무, 비용에 관한 부분, 비용. 그 밖에 것이죠. 근데 여기 딱 보면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주택임대차 보호법 우리 지금 공부했죠? 공부했는데 지금 안 나온 것들이 있어. 뭐 안 났어? 써봐 거기. 대항력, 최항력, 취득시기. 대항력, 취득시기. 그 밑에 써. 그냥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거기다가. 대항력, 취득시기는 어디에 나와 있어? 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날 0시까지. X 써. X. 우선 변제권 X. 최우선 변제권 X. 이런 것들은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뭐 조정위원회 심의 조정사항이 아닌 거 이렇게 나오면 예를 들어서 대항력 발생 시기라든가 그다음에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또는 확정일자가 있냐 없냐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말은 여기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 말이지.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봐. 그러면서 다 어디에 다 나와 있죠? 법에 딱 나와 있는데 뭐 다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법에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우선 변제가 된다 안 된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은 법에 딱 나와 있죠. 임대차가 종료한 후에 소재지 지방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임대라고 임차라고 분쟁 사항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뭐가 분쟁 사항이다? 차임을 좀 올려달라. 너무 많이 올려달라. 너무 많이 내달라. 그러면 임대차 끝났는데 집을 안 비워. 주택을 인도해달라 이 말이죠. 알겠죠? 이런 분쟁들 이런 것들은 다 뭐가 된다? 분쟁이 되죠. 그 다음에 뭐다? 비용 상환에 관한 거. 비용. 이 수선해달라고 했는데 보유료가 고장났는데 수선을 우리 잘 싸우죠. 수선은 누가 하는가?
여름에 방충망이 뜯겨져 있어. 근데 방충망 해달라니까 안 해줘, 주인이. 그것은 임차인이 한대. 임차인은 임대차는 원래 다 임대인이 한대. 서로 싸우잖아요. 이런 것들.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뭐 한다? 뭐죠? 법률 구조공단에서 한다. 이 말이죠, 지금 이게. 그런데 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 그런 것들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법에 나와 있는 것. 그건 분쟁사항이 아니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요, 잠깐 보면 된다. 이 말. 딱 보면은 뭐죠? 보증금 반환이라든가 임차 주택의 반환. 아, 기간 끝났는데 월세, 뭐죠? 기간이 끝났는데 이 사람이 뭐를 안 해요? 방을 안 뺀 거예요. 그럼 방 언제까지 빼줄래? 이런 것들이죠. 알겠죠? 자, 그런데요, 어디를 보냐면, 그 다음 장 봐봐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보고, 뭐 구성 같은 거 이러면요, 이런 것이 여러분 시험에 나오겠어요. 이게요, 올해 5월 10일인가 그때부터 이게 개시가 된 거예요, 이게 법이. 지금 이번 2017년.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는 나올 가능성이 있고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올해 안 나오면 내년에 반드시 나오는데요. 올해가요, 권리금 있죠, 권리금. 권리금 규정이 바뀌고 바로 시험이 나왔거든요. 3년짜리. 알죠? 상가임대차에서. 그래도 이것도요, 5월달에 지금 법이 바뀐 거잖아요.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금 주택임대차 분쟁위원회에 나올 가능성이 가장 많은 것이 어디다? 지금 조정 심의상. 왜? 1, 2, 3, 4 딱 떨어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게 나올 가능성이 가장 많다, 이 말이죠. 딱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조정 절차를 봐봐, 조정 절차. 조정 절차는 어떻게 한다? 당사자는 맨 끝에 조정을 신청을 해. 조정을 신청. 알죠? 그러니까 직권으로 하는 것은 있어, 없어? 없어. 조정을 신청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다른 것은 다 놔둬, 그냥. 다른 것은 그냥요, 다 놔두고. 그 다음에 이런 봐봐요. 이제 지금은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겠지만, 나중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 239페이지 봐봐. 사망 봐봐, 사망.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각하해. 신청을. 그러니까 조정을요 각하해버린다 이 말이죠. 1부터 6까지 있죠. 이놈이 1부터 6까지 있는 거 이것도 신청 각하한데 이걸 뭐 어디가 신청 각하한다는 거야. 그럼 신청 각하사항 보면 다 보면 딱 보면요. 아 당연히 그러겠네 이런 말이 나와. 그러니까 나머지는요 1, 2, 3, 4 이것은 뭐가 될 수 없어요? 답으로 할 수가 없어. 딱 읽어보면 그러겠네 이런 말이야. 알겠죠? 그런데 뭐가요? 여기 5하고 6이 좀 애매하게 됐죠. 이건 답으로 할 수 있겠죠. 5는 뭐죠? 피신청인이 신청 봐봐. 내가 신청인이면 상대방이 피신청인이죠. 임대인이 신청했으면 임차인이 피신청인이죠. 알겠죠? 피신청인이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하거나 조정 신청서를 송달받아도 며칠이네 7일. 7일이내 아무런 말이 없다. 그러면 더 이상 조정한다 안 한다. 근데 7일을 뭐로 한다? 10일로 한다거나 또는 2주간으로 한다거나 7일이니까. 알겠죠? 7일 이내니까요. 2주간 이런 말로 바꿀 수 있겠죠? 그 다음에 6호는요. 신청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몇 회 이상 출석을 않는다? 2회 이상. 2회 이상을 몇 회 이상으로 3회 이상.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1회 이상 이렇게. 그러니까 숫자를 바꾸는 건 가능한데 이게 각하 신청하는 거예요. 나머지 1, 2, 3, 4 딱 읽어보면 그럴 것 같은데 어떤 놈을 바꿔도 답이 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런데 5하고 6을 딱 보면은 7일 이내 아무 말이 없거나 몇 회 이상, 2회 이상 출석하지 않거나 알겠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봐봐요. 우리가 법원에서도 이러면요 2번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의제 자백으로 봐버려. 이런 만약에 우리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죠. 재판상 이혼을 청구했는데 아내가 남편 상대로 이혼을 청구했어. 재판상 이혼은요. 그런데 남편이 기분 나빠. 저것이 나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 그래 2번 안 나가죠. 그러면은 아내의 이혼 청구에 대해서 그것을 동의한 것으로 봐버려. 그래서요 자동적으로 이혼돼 버려. 알겠죠? 그것을 의제 자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몇 회다? 2회 이렇게. 그러니까 3회 그러면 1회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닥 중요해 보지 않는데 처리 기간 봐봐.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데 며칠 이내 조정이라도 며칠? 60일. 얼마로 연장할 수 있어? 30일. 60일 이내에 조정을 해야 돼. 60일. 알겠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요. 다른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이 중요해요. 자, 보면 조정이 성립이죠? 조정이 성립하잖아요. 그럼 2항 봐봐. 2항. 26제 2항.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그 다음에 부르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 7일 이내 수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서면? 전화 아니에요. 서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민법에 우리 시험법에 서면이라는 말이 딱 2번밖에 안 나와.
서면. 거기다 써. 서면에다 동그라미. 재건축 불참자에 대한 통지. 재건축 불참자에 대한 통지가 서면 통지예요. 재건축 불참자에 대한 통지 이렇게. 됐나요? 재건축 불참자 통지가 서면 통지라고. 그래서 그럼 며칠 안에요? 7일.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줄거봐.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조정을 거부해요. 조정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본다가 아니에요. 거부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저는요 여기에 대해서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냐면 여러분요 조정을 누가 신청하죠? 자기네가 신청해놓고 그래가지고요 돈 들여가지고 조정을 해놓으니까 통지를 했죠. 통지를 했으면 이것을 내가 그러면 받아들인다 안 한다 말이라도 해야지. 자기가 신청했으니까. 자기가 신청해놓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조정안을 받아들인 것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말이 돼요? 자기가 신청해놓고 아무 말 하지 않았으면 조정안을 받아들인 거 본다. 이게 더 상당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봐봐. 우리가 재건축 결의 있죠. 재건축 결의에 불참자 있죠. 불참자. 이 불참자한테는 너 참석할래 안 할래 이렇게 체고를 해. 참석할래 말래. 이미 이 사람 불참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죠. 너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너 참가할래 말래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무 말이 없어. 그럼 참가 거절이다. 당연히 거절 아니에요. 이 사람 불참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불참한다고 해놨는데 이미 또 물어봤는데 아무 말 하니까 참가한 걸 줘본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자기가 이것 좀 분쟁을 해결하려고 신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정위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조정안을 내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통보를 했어. 그러면 너 받아들일래 말래 물어봤어. 그러면은 받아들인다 안 한다 말을 해야지. 자기가 신청해놨으니까 최소한의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 말 하지 않아. 그러면 조정안을 거부한 걸로 본대. 아 그러면 이걸 왜 하냐고.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이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조정안을 신청을 했으면 아무 말 했으면 조정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본다. 수락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야지 약간의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 말 없으면 거부한 걸로 봐버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조정안 신청해놓고 신경 쓴다 안 쓴다? 안 써버리면 끝이잖아. 이게 뭐예요 이게? 이런 것을 왜 하냐고. 나는 이것은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런 법을 왜 만들었는지. 아무튼 그런데 수락이 아니다. 수락 아니에요. 수락상 불탔어 전번에. 알겠죠? 뭐 한 걸 본다? 거부한 것으로 본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2번이야. 2번. 집행력 부여예요. 이런 봐봐. 임차인이 기간이 끝났는데도 너 월세도 안 내고 안 나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법원에 인도 명령을 신청해야 돼. 그래가지고 법원으로부터 인도 명령을 받죠. 그러면 그걸 신청하고 하려면 한 6개월 정도 걸려. 알겠죠? 그래가지고 또 법원에 가가지고 집행관할 때 내 보내달라고 해야 돼.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조정안이 성립되죠. 임차인이 한 달 안에 비켜준다 하죠. 알겠죠? 그래가지고 조정안이 성립되죠. 그러면 이 조정안은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아주 중요하죠. 판결문과. 왜냐하면 아까 우리 조정안은요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며칠 안에 해결해야 돼? 60일 이내 해결하니까 재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는 재판으로 갈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임차인 목덜미 잡고 법률 구조공단 가면 되죠. 그래가지고 너 한 달만 여유 준다 이렇게. 한 달은 안 가면 집행력이 돼. 집행력. 그러니까 강제로 나가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요 강제 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의 정보를 줄고 강제 집행을 승낙한다. 그럼 뭐다? 인도 명령, 인도하겠다 이 말이죠. 승낙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집행서의 정보는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집행권원이 뭐죠?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거 웃긴 게 예산을 어디서 지원해? 너희 예산은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죽자사도 60일간 걸쳐가지고 조정을 해놨더니 통보를 했더니 아무 말이 없네? 조정을 거부하네? 국가 재산 날라갔네? 알겠죠? 이게 뭐냐고 이게.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제가 이제 여기 조정이 내용이 많아. 내용이 많은데 우리가 시험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의미가 있는 것을 보면은 의미가 있는 것은 여기서 보면 집행력 부여가 있다. 알겠죠? 그런데 일주일 이내에 아무 말이 없다. 그러면 뭐다? 그것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조정안을. 거부. 그것이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처리 기간은 보통 몇십일이다? 60일이다. 60일. 30일 연장이다. 이것은 또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중개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60일 안에 승계해 주니까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어디다? 우리가 이제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죠.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알겠죠? 7일 이내에 아무 말이 없거나, 몇 대 이상 출석을 거부하거나, 2회 이상 출석을 거부하면 더 이상 안 한다. 큰 의미는 없어 보여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그닥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분쟁 조정에서 하는 일이 뭔가, 이게 중요하죠. 분쟁 조정에 하는 일이 뭐죠? 4가지가 있죠. 하나는 5가지 대통령이니까, 아직 대통령은 없으니까 그 4가지를 보면 4가지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대항력 발생 시기라든가 대항력, 그건 대항력 딱 법에 나와 있잖아요. 우선 변조권의 대상이 되느냐, 최우선 변조권을 받을 수 있는 없냐, 그것은 딱 법에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정확하게 법에 나와 있는 것들은 논쟁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에 여러분요, 예를 들어서 임대차 기간에 분쟁에 관한 조정이 또 조정 같은 것도 그런 거죠. 만약에요, 여기서 임대차 기간 분쟁에 관한 것은 2년 이런 말이 아니고, 우리가요, 임차인이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사이에 말을 했다고 그래, 임대인은. 근데 임차인은 받지 못했다고 그래. 그러니까 기간이 지금 법정 갱신이 됐는지 안 됐느냐, 서로 막 싸우고 이렇게 하겠죠. 이런 것들의 분쟁을 얘기하겠죠, 주로. 알겠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요, 이 주택임대 분쟁위원회에서 할 수 없고, 주택임대 분쟁위원회는 법률 구조공단에 둔단 말이에요, 둔다. 그런데 각 시도에는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다. 알겠죠? 그 정도 여러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임차권의 승계에는 상속인이 있느냐 없느냐, 상속인이 없다. 사실은 배우자, 상속인이 있다. 가정 공동생활을 한다. 그러면 상속인이 단독이다. 가정 공동생활을 하지 않는 상속인이 있다. 그러면 이촌인의 친족하고 공동으로 상속한다, 이 말이고요. 월차 임차인의 산정률은 연 1할이나 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더하기 3.5%를 더해가지고 그것을 곱한 비율 중에서 높은 쪽, 낮은 쪽. 우리가 차임을 증감을 청구할 때는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합의로 증빙하거나 이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을 하거나 이렇게. 그 다음에 임대차 기간을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는 2년으로 보죠. 그런데 임차인은 2년 미만의 기간을 주장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법정 갱신은 임대인은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임차인은 1개월 사이에 아무 말 없으면 정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갱신이 되죠. 전속기간을 몇 년을 본다? 2년을 보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할 수 있다. 임대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몇 개월 있다가? 3개월 있다가.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임차인은 건물 소재지 지방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죠. 그러면 임차권 등기명령의 신기가 되게 되면 그때는 뭘 한다? 이사를 가도 되죠. 전출해도 되고,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 배당 요구 채권이 아니고,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 보증금 반환하고 동시행위다 아니다.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된 이유가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뭐를 할 수 있다? 비용은 누구한테 청구한다? 임대인에게 청구하고, 임차권 등기명령에서 등기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대항력과 우선배제권이 발생하는데, 그 이전에 이미 대항력과 우선배제권이 있으면 그것이 그대로 뭐가 된다? 유지가 되고, 임차권 등기명령을 청구했는데 기각을 하면 다시 뭐 할 수 있다? 항고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임차권 등기가 끝난 후에 그 똑같은 주택으로 들어온 사람은 최우선 변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는 된다? 우선 변제는 된다, 이 말이고, 주택임대차 위원회라는 것은 최우선 변제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 법무부에 둔단 말이에요. 법무부에 둔다. 알겠죠? 그런데 주택임대차 위원회는 최우선 변제권의 범위, 즉 1억 보증금 1억,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권 3,400, 이것을 정하는 거 아니냐? 뭐만 한다? 심의만 한다. 심의. 그래서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고요. 우리가요, 서울시에서마다 1억, 그 다음에 8천, 그 다음에 6천, 그 다음에 5천이다. 그 다음에 얼마? 3,400, 2,700, 2천, 그 다음에 얼마다? 1,700, 이렇게. 그 다음에 보증금중 일정액은 다른 말로 하면 최우선 변제인데, 보증금중 일정액 최우선 변제는 뭘 한다? 전입신고. 그 다음에 뭐다? 소액 임차인. 언제까지? 경매 기입 등기 전까지. 확정일자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그 다음에 이것은 배당 요구 채권이죠.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되면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 배당 요구를 한다 안 한다?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요, 소액 임차인으로서 보호받아서 기존 채권을 오직 해소할 목적으로 실제 사용 수익하지 않는 경우는 임차인으로서 보호받아 못 받아? 보호받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가 같은 날 이루어진다. 같은 날. 그러면 대항력이 더 늦죠? 대항력 발생 날짜하고 우선 변제가 똑같고, 대항력이 있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가 있으면 확정일자가 더 늦죠?
그럼 확정일자 날짜를 기준으로 우선 변조건이 발생한다. 그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당 요구를 했다는 것은 임대차 해지 통고를 한 것이다. 그래서 배당 요구를 하면 임대차 해지 통고가 되고, 그 다음에 배당표가 작성되면 임차권은 그때 뭘 한다? 소멸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요,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면 목적물을 뭘 해야 돼? 인도를 해야 된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인도한단 말이 아니고 인도를 했다고 하는 명도 확인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인도를 해야 보증금을 말할 수 있다. 반환받을 수 있고, 만약에 제1경매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했죠. 배당 요구를 했다는 것은 임대차 해지 통고니까 제2차의 경매절차에서는 배당 요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만 양수한 자, 반환 채권만 양수한 자는 우선 변조건을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주택임대차에서 확정일자라고 하는 것은 확정일자 비용은 여기저기서 다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상가를 어디서 받는다? 관할 세무서장에게만 받는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대항력은 너무나 많아가지고 뭐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항력에서 가족의 중요도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건물의 소유자가 집을 팔고 임차인이 됐다 이 말이죠. 임차인이 됐다 해서 바로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등기를 해준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있고, 만약에 임차인이 전대차를 하죠. 그럼 전차인이 전입신고하면 전차인의 전입신고를 누구의 전입신고 봐준다? 임차인의 전입신고를 봐주고, 우리가 현관문의 주소, 현관문에 기재하고, 만약에 그 다음에 대장의 기재가 다르면 어디가 더 우선한다? 대장이 우선한다. 다가구 주택은 뭘 한다? 집원. 다세대 주택은요, 동호수 집원을 기재를 해야 되고요. 전입신고라고 하는 것은 뭐다? 그것은 국가가요, 뭘 한다? 수리를 할 때죠? 수리할 때 전입신고가 된 것이죠. 그래서 수리는 똑바로 되어 있는데 등록을 할 때 공무원이 착오를 했다. 전입신고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잘못 신고했다. 잘못 수리돼가지고 잘못 등기됐다.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다. 수리가 되기 전에 수정을 요구했다. 근데 그 수정이 잘못된 것이다. 그래가지고 잘못된 번짓으로 전입신고가 됐다. 그래도 그것은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요, 대항력 발생 효력 시기 보면, 그 다음에 집권말소죠. 집권말소가 되면 대항력은 있다 없다? 없죠. 그런데 재등록하면 대항력이 있죠. 그 다음날 0시부터. 그런데 재등록을 이의를 제기해서 재등록을 했다. 이의를 제기. 그러면 기존에 집권말소가 잘못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대항력이 그대로 뭐가 된다? 유지가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보면, 우리가 이제 임대차가 대항력이 있는데 임대인이요 건물을 매도하죠. 건물을 팔아버리면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만다 승계한다. 그런데 임차인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있다. 그 채권자가 보증금에 대해서 압류나 감류를 했다. 그러고 된 상태에서 임대인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었다. 그러면 이것을 임대인을 뭐라 제3채무자죠. 그러면 건물의 양수인이 제3채무자의 지위를 뭐란다? 승계한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다 있는데요. 이런 좀 보면, 임차인이 예를 들어서 전입신고를 했다. 대항력이 있죠. 소액이다. 최우선 변제가 있죠. 확정일자를 받았다. 우선 변제권이 있죠. 불안하니까 또 전세권 등기까지 해. 그러면 이 전세권, 이 네 가지를 다 뭘 한다? 선택적으로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말소 기준 권리보다 위에 있는 임차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말소 기준 권리보다 밑에 있는 임차권은 무조건 뭘 한다? 소멸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아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저당권이 더 먼저냐? 말소 기준 권리인 저당권이 먼저냐? 임차인이 더 위에냐 밑이냐 따지려면 뭘 해야 된다? 전입신고하고, 그 다음에 등기 날짜를 비교해야 되죠? 그리고 전입신고하고 등기 날짜가 똑같다. 그럼 누가 빠르다? 저당권이 빠르다. 대항력은 그 다음날 0시니까. 전입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저당권 등기다. 그럼 누가 빨라? 임차인이 빠르다. 누구보다? 저당권보다. 경매가 되면 임차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요. 양인요, 여러분 엄청나게 너무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렇게 하고요. 여러분요, 지금, 강의를 내가 이건 빼먹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도 안 되니까요. 이런 보면 오전에요, 오전반에 여러분 뭘 하냐면, 주택임대차, 아니면 집합권법을 오전반에 강의했어요. 집합권법을 강의했는데, 뭘 보느냐? 천재는 또 강의를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일단 천재는 다음 주에 하기로 하는데, 여러분요, 집합권법 있죠? 집합권법을 여러분 그 야간반에 3월달, 4월달 할 때 기본서를 가지고 집합권법을 자세히 설명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여러분요, 부탁인데요, 야간반에 해놓은 거 집합권법 있죠? 주간반에 해놓은 거 집합권법, 그거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인사부터 하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여러분요, 문제집을 꼭 가져오세요.